지금부터는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백프로파게이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플러스 엑스포넨셜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분모로 하고 이제 1이 분자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인풋을 넣었을 때 0에서 1 사이로 아웃풋이 대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 1 사이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확률 값으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함수의 입력값이 절대값이 이렇게 커지면 이 부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saturation kills gradient라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웃풋이 제로 센터드가 아닙니다. 아웃풋이 0.5로 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다음에 다른 요소들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범위들이 아니라 0과 1 사이인데 0.5가 중심인 그런 값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통과한 레이어는 바이어스가 생긴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y값이 출력값입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전달할 텐데 x값이 굉장히 크거나 작게 되면 러닝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10 이후에 그레디언트 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뒷단에 있는 값들에는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파지티브한 값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도 항상 파지티브한 값만 갖게 되고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웨이트들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고 그 미분식을 좀 더 펼쳐보면 이 로스의 사인과 이 로스를 G로 혐의분한 사인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그레디언트가 같은 보호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네트워크 전체의 파라미터들이 다양하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의 값들만 갖게 됨으로써 편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모든 방향에서 다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적화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도 특정 영역으로만 그레디언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최적화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볼 시그모이드 함수, 다음으로 볼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하이퍼 탄젠트입니다. 하이퍼 탄젠트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x분의 2 빼기 1입니다. 이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값들을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출력하게 되고 그리고 제로 센터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레디언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학습이 뒤로는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도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게 되면 세츄레이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말이죠. 이렇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줄어들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컨버전스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하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만 문제는 제로 센터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데드 렐루라고 해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렐루의 경우에도 인풋이 0보다 작게 되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전에 있던 인풋들, 얼리 레이어들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밸류라는 문제 때문에 학습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레이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파지티브하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면 이 영역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학습의 초기 단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선 렐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키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습니다. 역시 세츄레이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로 센터드 아웃풋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모두 다 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도 빠른 장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산이나 그냥 렐루나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효율성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메터릭 렐루라는 함수도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알파 값을 조절하여서 적절한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값은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렐루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도 빠르고 그리고 앞에 렐루나 이 파라미터릭 렐루나 비교했을 때 컴퓨테이셔널하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이라는 ELU라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도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역시 리니어한 x를 사용해 주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알파에 익스포넨셜 x 빼기 1을 넣어줍니다. 디폴트 값으로 알파는 1입니다. 그러면 리키 렐루에 대한 모든 장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에 로버스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앞에서는 여기 컨티뉴이티가 끊기는데 미분이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맥스 아웃이라고 해서 렐루와 리키렐루를 이런 식으로 제너럴라이즈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런마다 파라미터 수를 조금 늘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렐루든 리키 렐루든 여러 가지 함수를 봤는데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봤는데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액티베이션 함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디퍼런셜을 하지 않습니다. 이 0일 때 말이죠. 함수가 끊겨 있습니다. 이럴 때 혹은 맥스 함수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맥스 함수도 역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섭 그레디언트 혹은 시컨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섭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실제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함수의 섭 그레디언트 x가 0일 때는 사실 any 벡터 v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fx 빼기 fx 제로가 이제 v의 트랜스포즈랑 x-x 제로를 곱했을 때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서브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디렉션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이 서브 그레디언트입니다. 하지만 컨벡스 함수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컨벡스 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그 사이 시퀀트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함수가 x0에서 디퍼런셜을 하다면 서브 그레디언트와 그레디언트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렐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x가 이제 인풋이 z라고 되어 있는데요. z보다 작으면 0, z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게 되면, 인풋이 0보다 작게 되면 여기서는 z가 이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인풋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알파는 0으로 놓고요. 그리고 요 영역에서 x가 0보다 클 때는 z가 움직이는 만큼 요 함수값도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1이 됩니다. 이 변화하는 양은요. 그리고 이 커브가 0에서 1로 바뀌는 지점이 이제 z가 0일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쓰더라도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브그레디언트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브그레디언트는 서브디리베티브의 제너럴리제이션이고요. 우리가 서브그레디언트 중에서 x가 0인, z가 0인 지점에서 어떠한 서브그레디언트를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미분값을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맥스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앞에서 예시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값이 통과되는 부분에만 1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0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2, 0, 3 이렇게 4개 숫자가 들어왔을 때 x의 아웃풋은 이제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그레디언트가 1이 흐르고 나머지에는 이제 0이 흐르게 하죠. 그래서 라지스트 인풋에만 1을 넣어주고 나머지에는 0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옵션이 정답입니다. 1, 2, 3을 넣었기 때문에 1, 2, 3 중에 맥스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아웃풋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만 그레디언트가 1이 들어가고 여기는 0, 0이 그레디언트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결국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지티브한 아웃풋만 내야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는 렐루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아웃풋이 확률값을 가져야 한다 하면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에서 다룬 건 굉장히 일부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블럼 도메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효과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아예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트라이얼 앤 에러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플로우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야 최적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룰 오브 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렐루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꽤 괜찮은 그런 값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리키 렐루라든지 맥스아웃 ELU 같은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면서 좀 더 성능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파 탄젠트를 시그모이드 대신에 쓰는 게 보통은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RNN 같은 리커런트 모델에서는 시그모이드를 거의 배제하고 타이퍼 탄젠트를 보통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들도 뭐 백프로파게이션 관점에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다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듈화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init 함수를 구현할 거고요. 앞에서와 비슷하게 forward, backward 메서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니셜리제이션에서는 우리가 저장해야 할 요소 마스크를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마스크가 어떤 구조인지 모르기 때문에 넌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포워딩을 해줄 때 마스크를 저장해 줘야 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마스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인풋을 카피한 다음에 마스크로 된 부분은 0 처리해 줍니다. 밸류는 들어온 인풋이 0보다 크면 그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웃풋을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카피를 하는 이유는 이 forward 함수가 이 x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게 하기 위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백워드는 위에서 들어오는 이 dout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요. dout은 인풋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똑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마스크가
된 부분은 0으로 처리하고요. 우리의 아웃풋은 D 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이 되었던 부분, 0보다 작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그레디언트를 통과시키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렐로를 구현하는 방식이었고요. 다음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니셜라이즈가 필요하고요. forward,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forward는 역시 input x를 받아야겠죠. 백워드의 경우에는 위에서 들어오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D 아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는 PPP 엑서사이즈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